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급팽창 우주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팽창 우주 이론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부르고요.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설명되지 못하는 기존의 대폭발 우주론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보통 한 3개 문제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알아볼게요. 우주의 지평선 문제, 여기에서 이제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주의 지평선이죠. 요 부분이 우주의 지평선이고요. 우주의 지평선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관측 가능한 곳까지의 거리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우주 나이가 130억 년을 넘기 때문에 13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주의 끝이에요. 여기 양 끝이야. 여기 A 지점, B 지점이라고 할 때 A 지점에서 130억 년 동안 빛이 진행해 와서 우리한테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반대쪽 B 쪽에서도 130억 년이 걸려서 130억 광년이라고 해야겠죠. 거리가 130억 년 동안 빛이 와서 우리한테 보입니다. A하고 B,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려면 260억 년이 걸려요. 우주의 나이는 130억 년인데 A에서 B 사이는 260억 년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260억 년을 가야 돼요. 그러면 A에서 간 빛은 B까지 가지 못하고요. B에서의 빛도 A까지 가지 못합니다. A와 B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A하고 B 또는 여기 뭐 C가 있다 그러고 여기도 D가 있다 그러고, 그러면 A, B, C, D 모두가 너무 우주 배경 복사가 너무 균일해. 너무 비슷해. 260억 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A, B, C, D는 서로 섞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슷해. 왜 이렇게 비슷한가요? 그 말을 바로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정보를 서로 섞였다, 충분히 교환했다, 완전히 섞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통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겠어요. 일단 요 노란색 부분이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우리가 관측자가 요 한가운데 있다 칩시다. 요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노란색 부분까지만 볼 수 있어요. 노란색 부분까지만 볼 수 있어. 노란색 부분까지 볼 수 있어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너무 멀거든요.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130억 년이 걸렸는데, 여기서 출발한 빛은 130억 년 동안 오면 지금 한 이쯤 왔겠죠. 우리한테 오지 못했어요. 130억 년 전에 온 빛은 우리한테 오지 못했어요.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 조금 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곳까지, 요 노란색 부분까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너머의 것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평선, 수평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해 바다에 가서 수평선을 보면 수평선이 보이고 거기가 끝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수평선 너머에는 일본도 있고 태평양, 미국까지 보이잖아. 있어야 하는데 안 보이는 것이죠. 이 파란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수평선 너머에 있는 우주. 그런데 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서로 거리가 260억 광년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섞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가 왜 이렇게 너무 비슷하냐, 그거를 설명하는 그림이죠. 여기 우주 초창기에 처음에는요, 우리가 이 노란색 부분까지 볼 수 있었는데 우주는 요 파란색만큼 작았어요. 이렇게 비유할까요? 우주 방이야. 우리 방입니다. 내 방이 있고 내 방의 크기가 이만하고요.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서서 방 안이 다 보이죠. 그까지가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고, 우주의 지평선, 방 안이 다 보이잖아요.
초창기야 지금. 초창기 탄생하던 시절의 우주. 그런데 우주의 크기는 손바닥만 했어요. 손바닥만 했거든요. 우리가 방 안에서 방 전체가를 다 볼 수 있을 만큼 우주의 지평선 저 멀리까지 다 볼 수 있었는데 우주의 실제 크기는 손바닥만 했다. 너무 작았다. 이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에서 한번 휘저었더니 손바닥 안에 있는 것들이 거의 균질하게 다 섞여버렸어요. 쌍둥이가 되었다고. 그리고 나서 그 손바닥만 하던 우주가 엄청나게 급팽창을 했습니다. 이 급팽창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매우 짧아. 뭐 1초도 안 됩니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빛의 속도보다도 광속보다도 더 빠르게 팽창하여서 나중에 이제 방이 좀 커졌어요. 시간이 130억 년이 지나서 방이 이렇게 더 커졌는데 이렇게 더 큰 방에서 난 앉아가지고 방까지 보이는데 우주의 크기는 방을 벗어났어요. 우리는 방까지만 볼 수 있는데 방 바깥에도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는 볼 수 없을 만큼 급팽창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설명이 되겠죠. 이쪽 끝에 있는 방하고 이쪽 끝에 있는 방이 거리상으로는 우리가 현재 볼 때는 260억 광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절대 똑같을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똑같으냐? 그것이 바로 급팽창하기 전 우주가 매우 짧은 시절에 손바닥만 하던 우주가 방하고 손바닥으로 비교한 거예요. 방 안에 다 볼 수 있었는데 손바닥만 하던 우주가 급팽창을 통해서 방 크기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급팽창 전에 우주는 서로 균질하게 섞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멀리 있는 우주 양쪽 끝도 거의 닮았다.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주 양 끝에 있는 이렇게 우주의 지평선 문제, 우주 배경 복사가 A지역, B지역 너무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렇게 먼 곳에서도 균질하다.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 자기 홀극이라는 건 원래는 자기가 쌍극이거든요. 이렇게 N극과 S극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쌍극이야. 우리는 쌍극밖에 볼 수 없잖아요. 쌍극을 배웠고. 그런데 이론상 초기 우주에서 많은 양의 자기 홀극, S극 없이 N극만 있는 거, N극 없이 S극만 있는 이런 홀극이 생성되었다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였는데 왜 발견되지 않느냐 했더니 우주가 급팽창을 하면서 자기 홀극의 밀도가 너무 작아서 발견이 안 되는 것이다. 이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자기 홀극 점을 5개 찍어놨죠. 점을 5개 찍어놓은 만큼 아주 작은 우주였을 때 자기 홀극 5개 있을 때는 쉽게 발견되었는데 이게 급팽창을 통해서 우주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보다도 몇 배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홀극이 이게 바깥에 우주의 지평선 안에 있는 홀극은 이 그림상으로는 20%밖에 남지 않았고 80%는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밀도도 낮아졌는데 우주 지평선 안에는 자기 홀극이 몇 개 있지도 않아. 이래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홀극 문제를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우주의 지평선 편평성 문제는 우주가 평평하지 않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급팽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평평하다. 지구도 평평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급팽창 우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의 머나먼 곳이 비슷하다는 걸 설명할 수 없고,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이 시험 문제에서는 우주 지평선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이런 편평성 문제, 자기 홀극 문제는 거의 없고요.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거. 자, 이렇게 급팽창 우주를 끝내겠습니다.